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집 랭글러가 한국에서는 오프로드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집 랭글러가 왜 호주에서는 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도 아닙니다. 사실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은 아닌데 몇몇 구독자분들께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집 랭글러가 한국에서는 오프로드 하면 그냥 끝판왕 중에 끝판왕인데 그 호주에서는 전혀 별로 그 산을 타고 가는 차들 중에서 랭글러가 보이지 않냐.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제 영상에서도 나오지만은 저희들 회원 30여 분이 넘지만은 그 중에 랭글러는 단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랭글러가 오프로드의 끝판왕인데 인정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그 랭글러랑 같이 산에 가는 차들 보면 갤로퍼라든지 테라칸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테라칸이나 갤로퍼 그런 차랑 랭글러랑 그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의 33인치나 35인치 타이어 또는 2인치나 4인치 리프트업을 했지만은 그 산을 달릴 때 약간 그 딸리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 못 나가는 건 아닌데 조금 딸리는 걸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랭글러가 오프로드의 끝판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테라칸이나 갤로퍼 같은 차는 없지만 미쓰비시에서 나온 파제로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에서는 오프로드를 탈 수 있는 차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역사도 사실 오래되고요. 그죠? 이 나라의 그 집과 같은 그런 오프로드가 미국이나 일본, 유럽에서 수입된 게 1950년대부터니까요. 그때부터 실제 여기 오프로드가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은 나라가 땅이 좁다 보니까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적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근데 여기는 그런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많다 보니까 더 비교할 대상이 많은 데다가 차종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비교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죠? 한국과 같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랭글러를 여기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됐는데 뭐가 그렇게 안 좋아서 인정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오프로드에서 끝판왕 제 영상에서도 있지만은 사륜구동차 끝판왕을 위한 튜닝이라는 제가 영상도 만들었지만은 거기에 나오는 그 순서로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타이어랑 그 휠 트러블을 감당하는 그 쇼바이저 서스펜션 튠업인데 사실 쇼바 서스펜션이죠. 튜닝이 2인치 4인치 이상 되고 또 타이어만 크다면 그 차가 사실 오프로드의 끝판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종을 떠나서 라이브 엑셀에 2인치, 4인치 업 또는 35인치, 심하게 40인치 넘어가는 타이어도 있는데 그런 거를 장착하게 되면 그 장착을 한 업그레이드를 한 그 차가 끝판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종을 막론하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타이어나 그 휠 트러블만 크면 오프로드를 어디든지 탈 수가 있는 게 그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테라칸인데 4인치 리프트업 한 거랑 랭글러가 4인치 리프트업 한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IFS랑 리지드 엑셀의 차이죠. 그 차이는 또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 똑같은 4인치지만 독립식 서스펜션이랑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4인치를 했는데 스프링은 2인치밖에 안 하고 바디 리프트를 또 2인치를 더 했다면 또 그건 완전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2인치 쇼바만 업한 거랑 사실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차체만 높아진 거지 휠 트러블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테라칸인데 4인치 아니면 또는 6인치를 올렸는데 랭글러보다 왜 못하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랭글러와 같은 리지드 엑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제 차 닛산 페트롤이라든지 랜드크루저 100 시리즈와 같은 그런 차와 같은 시스템을 가진 차에 한해서 2인치, 4인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내가 상당히 좁습니다. 한국과 같이 장거리 위주가 아니라 하루 정도 코스, 이틀 정도 코스 아니면 그러죠. 갈 데가
없죠. 그죠? 조그만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거리 위주로 할 때는 그 정도 차량의 실내면 충분합니다. 전혀 좁다라고 느낄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호주와 같이 1박 2일은 기본에 보통 뭐 1주, 2주, 심하게는 한 달 이상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을 자주 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하다 보니까 차에 장비가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내가 조금이라도 넓으면 넓을수록 유리한데 그렇게 따졌을 때 그 차량 외관에 비해서도 실내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장거리 투어 한국에서 말하는 오버랜딩을 위해서는 배제가 되는 모델 중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내구성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장거리를 멀리 가는데 한국과 같이 뭐 전화가 터지지 않습니다. 어딜 가더라도 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을 저희들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화뿐만이 아니라 토행이라는 게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한국은 영상 이렇게 보면 그 뒤에 배경으로 막 험한 오프로드를 타는데 뒷배경으로 아파트가 막 보이더라고요. 이 나라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토잉카가 들어오기도 불가능한 곳이 많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고 거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자기 차가 들어갔으면 나와야 되는 거죠. 차가 말은 차가 절대 고장이 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는 차가 부러져서 깨져서 견적이 나오는 상황이 최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 확률적으로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다른 차종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부러지는 깨지는 확률이 사실 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멀리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고요. 그 실제 많은 여기 호주 애들도 하는 말이 그 산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차종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항상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구성이 상당히 약하다라는 게 상당히 불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그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 면에서도 전혀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어느 나라 차들과 비교해서 전혀 싸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구성도 별론데 모양은 멋있어. 그죠? 모양 멋있습니다. 누가 봐도 뭐 남자의 차죠. 그죠? 그 차의 그 디자인의 특수성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 디자인을 좋아하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디자인을 너무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그냥 나름 희소성이죠. 그런 것 때문에 중고차 가격조차도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중고차 가격이라도 좀 싸면 그 고쳐서 쓴다는 맛에 싼 맛에 한번 타보겠는데 중고차도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 집 랭글러라는 차를 선호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게 하나가 그 가격 경쟁력이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지만은 그게 아까도 제가 언급한 오프로드 성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이어랑 쇼바 업그레이드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웬만한 데 다 갑니다. 거기에다가 로커라고 하죠. 로커만 있으면 어디든지 통과를 할 수가 있고 웬만한 데는 다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오프로드를 즐기는 저희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프로드의 성능입니다. 그죠? 성능이라는 걸 봤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가격 싸고 내구성만 뛰어나고 휠 트러블이 충분히 나오고 타이어 큰 걸 끼울 수만 있다 그러면 어느 차든지 오프로드 끝판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랭글러가 조금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뭐냐면 타이어의 폭입니다. 그 앞뒤 타이어 폭이 JK 랭글러를 기준으로 볼 때 앞뒤가 똑같이 1572mm거든요. 제 차에 대한 리뷰를 보시면 제 차의 앞 타이어의 폭은 1605mm고요. 뒷 타이어의 폭은 1625mm입니다. 그러니까 앞 타이어의 폭은 JK 랭글러보다 33mm가 넓고요. 뒷 타이어는 55mm가 넓습니다. 뭐 대충 따지면 1인치 또는 2인치 이상이 넓은데 뭐 랭글러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서 또 폭이 더 넓은 타이어 그리고 그 휠이 조금 더 마이너스 옵셋 값을 가진 휠을 넣게 되면 폭은 다 넓어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넓은 데서 조금 더 넓은 거랑 좁은 데서 넓은 거랑 차이가 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랭글러보다 다른
저희들이 즐겨 타는 랜드크루저나 닛산 패트롤 같은 경우에 타이어와 타이어 폭이 넓은 거죠. 자, 요 두 개입니다. 똑같은 그죠? 집입니다. 집 랭글러고요. 보시다시피 뭐 RC카입니다. 장난감이지만은 뭐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차지만은 타이어가 크고 타이어가 작고의 차이도 있지만은 좁아가 2인치만 높아도 큰 차이가 있는데 폭이 2인치 정도 넓다 그러면 그게 또 상당히 또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훨씬 더 차축이 길다 보니까 오프로드 성능이 당연히 이 차보다는 더 이게 뛰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지금 요거는 뭐 RC카라서 뭐 그러지만은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지만은 요게 랭글러고 이게 닛산 패트롤이라든지 랜드크루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타이어가 똑같다 쳐도 이 자체가 이게 길다 보니까 휠 트러블에 있어서 이 휠 트러블이 요겁니다. 요거죠. 이렇게 하는 게 이 폭이 이 각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같은 4인치 또는 2인치 업을 했다 하더라도 랭글러보다는 조금 더 차축이 넓은 긴 랜드크루저나 패트롤이 훨씬 오프로드 성능이 뛰어나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뭐 내구성이라든지 실내의 크기라든지 또는 그 오프로드 성능에 있어서도 차체가 약간 작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오프로드에서 성능에서 밀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 훌륭한 차죠. 그죠? 지금까지 2020년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그 라이브 엑셀, 리지드 엑셀을 그대로 유지하는 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몇몇 되지도 않는데 랜드로버 디펜더조차도 너무 최첨단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갈수록 다 그렇게 변하는 거죠. 변하는데 그 전혀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순정 상태에서도 충분히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도록 그 스웨이바 링크 디스커넥션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있는 그런 차량은 사실 저희들이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오프로드로서는 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차지만은 뭐 호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뭐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오프로드 클럽에 오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랭글러를 사시지 마시고 랭글러보다는 다른 차를 사시라고 저희들이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랭글러들 타시다가도 그 차종을 바꾸시는 분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걸 듣고 뭐 집 랭글러에 대한 환상이 좀 깨지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좋은 차는 좋은 차입니다. 상당히 남성적인 차, 멋있는 차고요. 그런데 이제 호주 실정에는 조금 맞지 않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